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리해드리지 못했던 뉴스들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 또 유익한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찾아뵀는데요.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들 주요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감독기관에 GitHub 인수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 소식입니다. 외부 기관 투자 서비스 통합 제도화 준비를 박차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부 스타트업을 지금 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미 전역에서 암호화폐 기반 P2P 대출이 시작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니세프 프랑스 암호화폐 기부를 허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재미난 거는 채굴 기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브라질 최대 투자 중개회사 암호화폐 시장 진출 선언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이고요. 유럽 감독기관에 GitHub 인수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GitHub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유럽 시장 감독기관에 인수 승인을 요청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GitHub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장 연관성이 큰 이유가 암호화폐 소스 코드들이 모두 GitHub에 대부분 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중요한 소스 코드들은 다 GitHub에서 보통은 공유가 되고 있고 개발자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700만 저장소를 관리하고 있고 2,400만의 개발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400만의 개발자라고 하면. 그래서 웬만한 이제 개발자들은 다 여기 GitHub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공개되고 오픈 소스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넘어가는 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나 이쪽 관계자들이.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해당 인수로 이제 GitHub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는 이제 벌써 대안 사이트로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함으로써 더 잘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제 인수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작동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아마존하고 굉장히 크게 격돌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의 AWS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실제 시장 주도권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라이빗 그리고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쉽게 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품에 이제 권위 증명 알고리즘을 도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경우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존의 경우는 손쉬운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제 칼레이도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실제 업체들,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업체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블록체인 도입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모두들 이쪽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손 놓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관심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GitHub 인수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롭게 또 도약을 하게 될런지 그런 부분들은 주요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코인베이스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 요즘에 소식이 자주 나오는데, 이 기관 투자자용 서비스, 외부 기관 투자자용 서비스 기업, 이제 캐스피안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기존 서비스가 있는데,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스피안 서비스와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것들은 현재 코인베이스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는지가 좀 보이죠. 이제 코인베이스가 의외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고 사업 확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전통 금융기관들과도 연계해서 블랙록과 해서 예전에 ETF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준비 중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외부 인력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죠. 150명 가량을 최고의 인재들로 유입을 하겠다라는 지금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캐스피안이라고 기관 투자자용 서비스 기업인데 이제 전문 트레이더와 이제 금융 기업들을 겨냥해서 기관용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 캐스피안과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관 투자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나 기관 투자자들을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공을 들이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괜히 기관 투자자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죠. 현재 대세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막대한 자금들을 들어오는데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남미 소식인데요. 남미에서 암호화폐 기반 P2P 대출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스타트업 기업 리피오라는 곳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에 있는 비트코인 월렛 이용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P2P 소액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P2P 대출이 뭐냐면요, 개인과 개인끼리 대출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투자자와 대출자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을 이제 시행함으로써 많은 소액 투자자들,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많은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출이 받기 쉽지 않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대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끼리의 대출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 지역 전역에서 지금 이런 대출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또 나오는 거는요, 기부 문화에 관한 건데요. 기부도 이제 암호화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9종을 기부에 허용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우리 기부의 단체 중에 유명한 단체 중에 하나죠. 유니세프.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여기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부도 암호화폐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아동보호단체 유니세프가 이제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채굴을 통해서 기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이제 암호화폐로 받는 걸 넘어서서
채굴한 것까지 기부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건데요. 암호화폐를 지금 보시면은 가능한 게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대시, 모네로, 이오스, 스텔라, 루멘 뭐 상위권 코인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대부분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런 암호화폐들 9종이 보통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많이 보통 보는 코인들이고 근데 여기에 재미난 게 그 이외에 이제 6종의 암호화폐는 직접적인 기부 외에 PC의 컴퓨팅 능력을 기부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후원자가 PC 컴퓨팅 능력을 채굴에 이제 사용하고 이렇게 채굴된 암호화폐를 유니세프 프랑스 사무국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니세프가 이제 암호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후원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획기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정도로 조금 놀라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부를 생각하기에는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서 채굴로 기부를 한다? 이거는 참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암호화폐를 기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PC의 컴퓨팅 능력까지 가져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부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쉽게 이게 접근하기도 쉽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부가 된 것에 대한 추적 같은 것을 나중에 가능하게 하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부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기부의 저는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보통 기부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그걸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브라질 최대 투자 중개회사 암호화폐 시장 진출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브라질에서만 300만 투자자가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브라질 최대 중개회사인 그루프 XP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는 브라질 내에 한 3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는 건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 남미 쪽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다. 암호화폐에 되게 적극적이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브라질 당국이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이 암호화폐를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걸 공정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 관련 회사가 구축한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모든 사업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공정거래기구가 그러니까 브라질 공정거래기구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조금.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다. 암호화폐 도입이나 거래를 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은 조금씩 보여지고요. 다른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곧 전 세계적인 시장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고 투자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5가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코인베이스, 그리고 유니세프 기부 문화까지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인가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